예, 계속해서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 보장에 가입한 과수원의 계약사항과 조사입니다. 자, 여기 한 줄 읽었을 때 아래에 있는 A, B, C 과수원은 적과전의 종합이든지 5종이든지 아직은 모르죠. 그래서 다음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항상 습관을 얘를 보고 이제 예단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한 다음에 이 집은 종합에 가입했다, 5종 특이하게 가입했다. 꼭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다음 각 과수원의 적과전 보장 수준은 모두 50%래요. 50%. 자, 그러면, 자, 얘는 뭐, 보험금까지 구하라는 얘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착과감소 보험금 어떻게 돼 있어요? 착과 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수량. 그러면 이제 진짜로 보상 착과 감소량에서 착과 감소량은 착과 감소 과실수에다가 과중고반 가죠. 그때 이 착과 감소 과실수는 보상하는 손해로 줄어든 것과 보상하는 손해의 이해원인으로 줄어든 게 합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의 이해원인으로 줄어든 미보상 감수량을 빼버리게 되면 이게 뭐다? 진정한 보상하는 손해로 줄어든 양이 나온 거죠. 그러면 보상하는 손해로 줄어든 양 중에서 계약자 네가 먼저 책임져라. 이거 책임져라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부담 감수량입니다. 이렇게. 자기부담 감수량이면 이걸 여기서 공제를 해주게 되면 이제 남은 것은 뭐다? 계약자 네가 책임지고 남은 것은 내가 책임지리라. 내가 책임지리라. 어떻게 한다? 가입 가격 곱하기 보장 수준인데 보장 수준은 50%형과 70%형인데 시험 출제자가 50%형이다 70%형이다 줄 수도 있고 보장 수준은 최대로 가입했다. 최소로 가입했다까지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제는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시험이. 됐으니까 최대면 70이고 최소면 50이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얘는 그냥 50% 줬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 것은 먼저 봅니다. 자, 평균 차가수가 10,000개,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 가입 가중은 1개당 500g. 그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 있습니다. 15%. 가입 가격은 2,000원이네요. 2,000원. 킬로그램당 2,000원. 적과 후 착과 조사를 해보니까 7,000개가 나왔대. 7,000개. 착과 감소가 있어 3,000개래요. 그럼 이거 뭐다? 적과전의 사고 유무에 따라서 어쨌든 착과 감소가 결정돼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착과 감소를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정해줬어요. 이 문제에서는. 그다음에 미보상 비율이 10%고요. 미보상 나무는 없답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비과수원입니다. 평년 착과수가 20,000개, 가입 금액이 2,500만 원, 가입 가중이 500g. 그다음에 자기부담 비율이 20%, 가입 가격은 2,500원, 키로당 2,500원. 적과 착과수는 15,000개, 착과 감소가에서는 4,000개입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보상 비율이 15%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보상 주수는 10주고요. 주당 평년 착과수가 몇 개예요? 200개랍니다. 200개. 그럼 이건 뭐다? 미보상 감소량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떫은감입니다. 자, 평년 착과수가 30,000개, 가입 금액이 600만 원, 가입 과중이 개당 200g. 그다음에 자기부담 비율이 10%, 가입 가격은 킬로당 1,000원이고요. 적과 후 착과수가 24,000개, 착과 감소 횟수가 6,000개, 미보상 비율이 10%, 미보상 주수는 5주, 주당 평년 착과수는 300개, 끝. 이렇게 이제 조건 쓱 깔아 들었습니다. 자, 물음 1번이에요. 자, 물음 1 하게 되면 시험에서는요, 답안지에다가 문제 3번 하면 대략적으로 한번 써놓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문제 3이었고, 적과전 종합이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 기니까 다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문제의 앞머리 몇 개 글자는 써놓으시는 게 좋고요. 이제 두 번째 물음 1도 쓰시면 됩니다. 물음 1은 뭐라고 했어요? 각 과수원별입니다. 각 과수원별 뭘 구했다면 착과 감소량 구하래요. 착과 감소량. 그러면 여기서 이 착과 감소량 과수원별이니까 A, B, C 과선의 각 A 과선의 착과 감소량, B 과선, C 과선의 각각의 착과 감소량을 구하라는 얘기고, 착과 감소량은 딱 머릿속에서 나오죠. 착과 감소 가입수 곱하기 가입 과중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으니까 자, A 거 착과 감소량입니다. 이때는 뭐 조건 좋죠. 착과 감소 과실수에다가
과중 때를 넣으면 되죠. 그래서 A 가소는 착과 감소 가지수 3000개 곱하기 과중 500g 했으니까 1500kg이 뭐다? 착과 감소량이 되는 겁니다. B 과소는 봐볼게요. B 과소는 착과 감소 가지수 4000개 곱하기 과중 500g 했으니까 2000kg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C 과소는요. C 과소는 착과 감소 6000개입니다. 그래서 6000개 이렇게 곱하기 하나당 200g이니까 2로 10에서 1200kg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왜냐면 이거 갖다 쓰는 거예요. 원리 알면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물음 2 나옵니다. 자, 물음 2에서는 A, B, C 과소별로 미보상 감수량 계산하래요. 자, 미보상 감수량 하면 이제 쓱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미보상 감수량은 착과가 줄어든 양, 감소량에 착과 감소량에는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합산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 빼는 거죠. 그래서 미보상 비율을 곱하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미보상 주수. 자, 여기는 보니까 착과 감소량에서 키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과액 가중을 안 곱하죠. 곱할 필요가 없죠. 근데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해당 품종 수령 재배 방식에 따르는 그 나무의 주당 평년 착과수 좀 이따 계산할 거예요. 계산하는 방식 나와요. 곱하기 여기는 뭐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뭐다? 무게를 모르겠죠. 그래서 가입 과중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가입 과중 넣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킬로그램 나와 있잖아요. 킬로 나와 있으니까 가입 과중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할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착과 감소 과실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 플러스 미보상 주수 곱하기 일주당 평년 착과수. 그럼 요거 다 합친 거죠. 이렇게 합친 거 곱하기 가입 과중 해도 관계는 없겠죠. 대신에 주의할 점은 출제자가 착과 감소량을 구하라고 했을 때 그때는 뭐다? 반드시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수점 처리가 될 수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소수점 처리가. 그래서 만약 착과 감소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수점 첫째 자에 소수점 이하 절사시킬 것 했는데 이렇게 연결되면은 절사가 애매해지겠죠. 그래서 항상 그 문제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습관을 들이시고 되도록이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푸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미보상이니까 자, 요걸 살짝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자, A 거 봐봅니다. A 것은 착과 감소량 중에서 미보상 비율 몇 프로예요? 10%니까 A 거 착과 감소량이 얼마예요? 1500kg 있죠. 1500kg 곱하기 0.1 합니다. 미보상 수수 없죠. 그랬으니까 150kg이 미보상 감소량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자, B과선 봐봅니다. 착과 감소량이 2000kg 있습니다. 2000kg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쓱 보니까 15%입니다. 그래서 0.15 플러스 되는 거죠. 미보상 주수가 몇 주예요? 10주 곱하기 주당 평년 착과수가 200개 곱하기 과중은 500g이었죠. 그래서 0.5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 있는 답지 보시면 얼마 나와요? 1300kg이 나옵니다. 자, C과선 한번 가봅니다. C과선 가보니까 이 집의 착과 감소량은 1200kg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무게 달라요. 그래서 미보상 비율 10% 0.1 플러스 미보상 주수 나와 있죠. 5주 곱하기 평년 착과수 300개 곱하기 과중 0.2kg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예요? 이 집은 420kg가 답이다. 자, 이렇게 개념 잡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개념 잡는 것들입니다. 공식 외우지 말고 개념 잡으시라고 풀어보는 겁니다. 자, 물음 3 봐볼까요? 물음 3. 물음 3. 각 과손의 자기부담 감수량을 계산하래요. 자기부담 감수량입니다. 물음 3. 자기부담 감수량. 자, 뭐예요? 순수 줄어든 것 중에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거입니다. 자, 자기부담 감수량은 기억나시죠? 이렇게 기준 착과수 곱하기 과중하면 얘 이름이 뭐예요? 얘 이름이 기준 수확량이에요. 기준 착과수가 더 중요합니다. 기준 착과수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준 착과수를 알아야만이 기준 수확량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기준 착화수 곱하기 과중 곱하기 뭐다? 자기 부담이니까 자기 부담 비율 하면 끝.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머리 쓰는 문제. 여기서부터는 머리 쓰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준 착화수. 기준 착화수는 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됐죠. 둘 중에 하나다. 자, 뭐예요?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을 때, 인정된 착과 감소할 수가 없는 때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 인정된 착감소할 수 있었다는 건 뭐예요? 이때 이 재해가 보상 손해가 안 왔다면 이 과수는 몇 개 달렸을까라는 게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이는 뭐다? 적과 후 착과수 플러스 착과 감소 과실수고요. 자, 이 집은 인정된 착감소가 없다는 것은 뭐다? 보상 손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발생되지도 않고 발생했다 하더라도 착과가 없으니까 결국은 인정된 착과 감소가 없을 때는 기준 착과수는 지금 현재 달려있는 적과 후 착과수가 기준 착과수가 된다. 자, 그러면 인정된 착과 감소할 수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 거죠? 이거 봐볼까요? 자, 이 집이 종합에 가입했다는 거예요. 종합에 가입했는데 이 집이 자연재해가 발생했어요. 자, 냉해 발생했답니다. 냉해가 발생해서 이 집에 평차기, 평년 착과수가 자, 10,000개. 자, 적착수가 8,000개다. 그럼 얼마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평년에서 적착을 빼니까 2,000개 줄긴 줄었는데 이걸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거잖아요, 지금. 왜 인정한다? 자연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집은 또 이런 집도 있대요. 자, 종합에 똑같이 가입했어요. 근데 이 집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자연재해도 발생하지 않고 조수해도 발생하지 않고 화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평차기 10,000개. 그 다음에 적차기 8,000개라는 거예요. 줄긴 했죠. 자, 10,000개에서 8,000개, 2,000개 줄긴 줄었지만 그건 보험회사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인정된 착과 감소가 없으니까 기준 착과수가 적과 착과수 8,000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오. 그래서 항상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정된, 보상 손해가 발생해서 라는 뜻이에요. 인정된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상 손해가 발생해서 착과가 줄어들었구나 라는 거예요. 되시죠?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준 밑자리 쓱 깔아서 놨으니까 바로 문제 들어가 봅니다. 자, A과선입니다. A과선은 뭐예요? 이제 인정된 게 있냐 없냐죠. 지금 싹 보니까 A, B, C 과선은 모두 다 인정된 착과 감소가 있죠?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자기부담 비율하고 과중만 잘 갖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과선의 자기부담 감소량은 기준 착과수죠. 기준 착과수는 뭐다? 적과 후 착과수 플러스 착과 감소 과실수. 인정된 게 있으니까. 그래서 A는 7,000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안 쓸 때도 7,000개 플러스 3,000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게 뭐다? 기준 착과수고요. 그 다음에 A에 지금 품목이 105, 사과고, 105, 그 다음에 500g이네, 100. 그래서 0.5 하면 뭐예요? 얘가 여기까지 쓰면 이게 뭐다? 기준 수확량입니다. 기준 수확량. 거기다가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10%, 15%짜리네요. 0.15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답지 봐보세요. 얼마나요? 750kg. 750, 답을 정확하게 750kg이라고 쓰시면 정답입니다. 주의할 점은 단위 꼭 쓰시고요. 단위 쓰시고. 이제 오신 분은 혹시 이거 문제집 있으신가요? 예. 단위 꼭 쓰시면 문제집은 지금 현재 문제 3번. 문제 3번에 물음 3번 하고 있습니다. 문제 3번에 물음 3번. 그래서 꼭 과정과 답을 쓰라고 하면 꼭 이와 같이 쓰시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10,000개잖아요. 10,000개 곱하기 0.5 했잖아요. 그래서 10,000개 곱하기 0.5 하면은 뭐다? 기준 수확량이다. 그래서 5,000kg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5,000kg 곱하기 0.15 해도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10,000개에다가 0.5면 5,000kg니까 얘가 뭐다? 기준 수확량이잖아요. 그래서 기준 수확량의 0.1 이와 같이 쓰셔도 되고 이와 같이 써도 관계는 없다. 같은
값이 나오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제자가 만약에 기준 수확량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기준 수확량은 어떻게 한다고요? 7,000개 플러스 척가수 착가수 플러스 착가수 곱하기 과중 0.5 해서 얼마? 5,000kg라고 쓰면 뭐다? 기준 수확량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비과수원 봐봅니다. 비과수원 보니까 이 집에 인정된 착감소 수는 있습니다. 4,000개. 그래서 착가와 착가수 15,000개에다가 착감소 수 4,000개에서 19,000개가 이 집은 기준이네요. 곱하기 과중은 500g 였습니다. 그래서 0.5 곱하기 자부담 비율 20%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답지 보면 얼마요? 1,900kg. 있었죠? 자, 그 다음에 C과수원 봐봅니다. C과수원은 24,000개. 24,000개 플러스 6,000개 곱하기 과중은 0.2kg.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10%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지에 600kg입니다. 꼭 계산기 잘 눌러보시고요. 주의할 점은 여기까지만 쓰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그 값을 꼭 써주셔야 되고요. 단위까지. 이 중간에는 단위 안 넣어도 돼요. 여기다가 0.5kg 이런 거 안 넣어도 됩니다. 0.2kg. 안 넣어도 되는데 답안에다는 반드시 단위를 꼭 표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게 더 안전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 시험 보면 그 메인 시험 맨 첫째 장에가 보면 메인에가 각 과정과 답 단위를 반드시 쓰시오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위 꼭 보시면 됩니다. 자, 물음 4번 봐볼까요? 이제 물음 4번. 네, 물음 4번입니다. 각 가수원별로 착과감소 보험금을 계산하시오. 이건 아니겠죠? 4번은 각 가수원 A 착과감소, 착과감소 보험금입니다. 4번에. 자, 그러면 A 과수원, B, C 과수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도 착과감소량 있습니다. A 과수원 착과감소량이 얼마? 이제 그동안 썼던 것 같아. 다 틀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A 과수원의 착과감소 보험금은 그 착과감소량을 잘못 계산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지금 물음 4는 A 것은 채점할 필요 없겠죠. 어차피 틀릴 거니까. 다 연결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1,500kg.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기부담이 미보상이 얼마 나왔습니까? 이 집이 150kg. 마이너스 자기부담이 750kg. 곱하기 얼마예요? 2,000원입니다. 2,000원. 곱하기 보장수준은 공통 0.5 주기로 했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B 것도 똑같죠. B 것도 착과감소량이 2,000kg입니다. 2,000kg. 자, 미보상이 얼마 나왔어요? 1,300kg. 자기부담이 1,900kg입니다. 곱하기 2,000원 곱하기 0.5인데 이 집은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0원이 되는 겁니다. 괜히 이 집 답지 한번 봐보시면 얼마나 나오냐면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150만 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마이너스 150만 원 계약자 그러면 보험회사에 150만 원 갖다 줘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얼마? 0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0원. 자, 그러면 왜 이 집은 0원이에요? 자, 봐볼까요? 이 그림 한번 봐보세요. 자, 이 집은 비과수원은 착감은 2,000kg죠. 2,000kg 중에서 미보상 감수량, 즉 2,000kg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줄어든 양은 7,000kg, 700kg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줄어든 게 1,300kg잖아요. 순수 보상 손해로 줄어든 거 얼마? 700kg 있다고요. 근데 그 700kg 있는데 계약자는 얼마를 일단 책임져야 돼? 1,900kg 책임진다고 해서. 그랬으니까 1,900인데 700밖에 책임 안 졌으니까 다음 사고 때 과실손해보다 얼마만 책임지면 돼요? 1,200kg만 책임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과선입니다. C과선은 착과감소량이 1,200kg, 그 다음에 미보상이 420kg, 그 다음에 자기부담이 600kg, 곱하기 이 집은 1,000원이네요. 1,000원. 1,000원 잘 기억하시고요. 0.5, 50% 했으니까 이 집은 9만 원 나옵니다. 9만 원. 자, 9만 원인데 역시 보시고 뭐야? 설마 이 과수원에서 9만 원밖에 보험금이 안 나간다고? 라고 속단할 필요는 없어요. 나올 수 있어요. 만 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만 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옛날에 조사를 갔는데 계약자분이 80 좀 넘으셨어요. 그 어른이. 예, 교편 잡으시고 퇴직하신 다음에 농사일을 감과수원 농사일 하신 거예요. 근데 작년에 보험금 얼마 드더니
32,000원 나왔다. 32,000원. 그래서 농협에다 돈 던져주고 왔다 해서 내가 뭐라 해놨어요. 그것도 돈이요. 그리고 사장님 원래 돈, 왜냐면 그분이 자부담 비율을 30% 넣었더라고. 나 조사하면서 자부담 비율 30%짜리 처음 봤네요. 그래서 왜 자부담 비율 30% 넣었어요? 했더니 계약자 비용이 없다는 거예요. 계약자 비용이 적잖아요. 계약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그래서 넣었다는 거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 나면 보험금 받으라는 양반이 무슨 보험료 아까워서 세상에 이런 식으로 넣으셨어요. 라고 해서 내년에는 올해 이제 지났고 내년에는 반드시 20%짜리 가입하세요.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성질 나가지고 농협에다 돈을 던지고 왔다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 농협 손보나 그 농협 지역에 있는 농협 직원분이 뭔 죄요. 조사해가지고 갖다 주면 그 지급하는 그밖에 없는데 뭘 그분들한테 막 성질로 욕을 하요. 내년 대접 못 받습니다. 라고 내가 농담으로 막 했었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 좀 조금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계산한 값이면 이게 답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로 정확하게 조사해서 있던 값이 9,000원 나오든 9만 원 나오든 8만 원 나오든 5만 원 나오든 그건 답이니까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험에 몇백만 원씩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출제자들은 여러분들을 궁지에 몰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래서 헷갈리게 할 수 있고 설마 이 정도 아니 내가 잘못했나? 또 한번 눌러보게 해서 시간 잡아먹고 이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정확하게 계산했다면 그게 정확한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듯 합니다. 자, 다음은 문제 4번입니다. 봐볼게요. 자, 이거 전부 다 암기하는 문제 하나도 없죠. 게임 문제 이제 우리가 보고 이해했던 거 풀어보는 거죠. 자, 저가전 종합이원 방식입니다. 문제 4번에 저가전 종합이원 방식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을 보고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 일주당 평년 차가수 계산하시고 이거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얘는 나올 확률 매우 높습니다. 자,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 일주당, 평년 착과수. 제가 앞전에 강의하면서 공포의 삼형제, 생활생시가 똑같은 놈이 세 놈이 있다더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 놈이 뭐냐면 평년 착과수,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 실제 결과 주수예요. 근데 이 평년 착과수는 어떻게 되냐면 품종, 수령, 재배방식으로 구분되지 않았어요. 품종, 수령, 재배방식은 무엇인지 몰라. 한꺼번에 뭉뚱그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얘는 품종이나 수령, 재배방식이 구분되지 않았다고 미구분되죠. 그냥 합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표준 수확량이나 실제 결과 주수는 품종, 수령, 재배 방식이 모두 구분돼 갖고 있어요. 자, A 품종의 표준 수확량이 과선 A 품종의 표준 수확량은 몇 킬로, B 품종의 표준 수확량은 몇 킬로, 뭐 이런 식으로. 또 실제 가수도 A 품종의 실제 가수는 몇 주, B 품종의 실제 가수는 몇 주. 근데 대신 이 세 놈들은 모두 생활생시가 똑같다. 즉 계약한 날 이미 다 정해 잡고 있는 놈들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평년 착과수는 각 품종, 수령, 재배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쪼개야 된단 말이에요. 쪼개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통해서? 표준 수확량 갖고 비례해서 쪼개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쪼갤 때, 자, 과수원, 이 평년 착과수는 항상 하나밖에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평년 착과수, 과수원의 전체의 평년 착과수를 말합니다. 그렇죠. 얘를 갖다가 표준 수확량으로 비례하면 돼요. 자, 이 집이 A하고 B 품종 두 개가 있다면 A 거 구하고 싶으면 A 품종의 표준 수확량. 그러면 이 과수원 전체 표준 수확량은 A하고 B가 있으니까 A, B를 합친 게 총 표준 수확량이겠죠. 그러면 A, B 합친 것과 평년 착과수는 똑같다, 동일하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A 플러스 B 품종의 표준 수확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산정되는 것은 여기 있는 거 A 거 있죠. A의 A 전체의 평년 착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렇게. A 전체 평년 착과수. 그러면 이 나온 것에서 나누기. 주당이니까. 한 주당이니까 실제 결과 주수로. 즉, A 품종의 실제 A 거니까 A 거 같이 A 오겠죠. 실제 결과 주수로 하시면
수술하시면 이렇게까지 계산되면 뭐가 된다? A 품종의 1주당 평년 착과수가 된다. 되셨죠? 출제자가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출제자가 요즘은 이제 고심을 많이 하겠죠. 네, 문제를 좀 어떻게 하면 어렵게 낼까? 어렵게 낼까? 오류가 없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집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예를 들어보는 거죠. 자, 이 문제 봐볼게요. 자, 사과입니다. 사과인데 이 집에가 평년 착과수는 2만 개라는 거예요. 평년 착과수는, 평착수는 과수원의 전체가 2만 개가 있는데, 이 2만 개는 후지와 홍로 합쳐갖고 2만 개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지금 후지가 평균착과수 몇 개예요? 홍로가 평균착과수 몇 개예요? 모르죠, 우리는. 그래서 평균착과수 이 속에는 후지하고 홍로 것이 평균착과수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후지가 평균착과수가 전체가 몇 개고 홍로가 몇 개인지는 지금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뭘 통해서? 표준수확량을 통해서 안분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표준수확량을 보니까 자, 표준 수확량을 봤더니 자, 후지가 있고요. 지금 후지 나옵니다. 후지 맛있습니다. 지금 맛있죠? 네, 그 다음에 홍로는 지난 추석 때 드셨죠? 지금 사과값이 비쌉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 집의 후지는 뭐다? 이 전체에서 표준수확량이 약 60% 차지하는 6,000kg네요. 6,000kg. 홍로는 4,000kg 차지한다. 결국은 뭐다? 총 2만 개는 10,000kg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실제 결과 주수. 자, 후지가 있고 홍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후지가 몇 주예요? 120주. 홍로가 100주. 이렇게 됐대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렇게 묻지 않고 주당을 묻지 않고 첫 번째 물음 1 해가지고 자, 후지 품종에 후지의 평년 착과수를 계산하시오. 중요한 말이 빠져있죠. 1주당이라는 말이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까지 계산하니? 여기까지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괜히 또 실제로 나눠갖고 그렇게 아니 한 방에 팍팍 나오던데 이러면 한 방에 똑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잘 보셔야 돼. 묻는 거예요. 지금 후지의 평년 착과수 묻는 거예요. 주당 안 물어봤어 지금. 그때는 뭐다? 이때는 계산하셔가면 전체 2만 개 이렇게 되겠죠. 평균 착과수 곱하기 뭘로? 표준수확량으로 안분하시면 돼요. 후지 거 물어봤으니까 후지 거 올리시면 되겠죠. 6,000kg. 전체 거 10,000kg. 그러면 뭐예요? 2, 6, 12, 12,000개. 12,000개가 뭐다? 후지의 평년 착과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는 후지의 주당 평년 착과수 물어봅니다. 그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때는 뭐다? 12,000개. 그 많이 달린 나무는 몇 주나 있냐, 이게. 12,000개 전체 달린 게 120주네요. 그렇죠. 그래서 120. 실제 가수 나누겠죠. 그러면 얼마? 100개. 주당 100개 달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단위는 안 써도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주당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알았어. 그냥 주잖아.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안 써야 되는데 또 나는 꼭 쓰고 싶다 하면 쓰셔야지 뭐 어쩌겠어요. 성질 급하면 써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고 또 세 번째랍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자, 홍로 품종의 주당 평년 착과수 계산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중요한 거 잘 보세요. 홍로의 주당 평착을 구하라는 거예요. 평착과수를. 그럼 주당이니까 이것은 뭐다? 바로 들어가 달라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바로 계산해 주십사라는 뜻이잖아요. 괜히 또 이런 거, 무엇이요? 여기는 평년, 얘가 잘못 썼을까? 얘가 잘못 썼을까? 또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아, 얘는 한 방에 계산하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뭐다? 전체 평년 착과수 2만 개 곱하기, 자, 4,000kg. 4,000kg. 홍로 거 4,000kg. 그 다음에 두 개 합치니까 10,000kg. 하면 여기 뭐예요? 여기 있는 게 홍로의 전체 평년 착과수 8,000개잖아요. 그죠? 8,000개. 나누기 홍로의 실제 가수 100주 했으니까 80개. 끝. 이렇게. 어떻게 물어볼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연습을 해보는 것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는 미보상 주수가 있다. 자, 이렇게도 줄 수 있어요. 자, 이 집에 있는데, 자, 미보상 주수. 자, 홍로. 이제 후지.
자, 홍로가 있대요. 근데 미보상 주수가 3주, 4주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뭐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미보상 감수량을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자, 이 집 갖고 출제자가 바로 그냥 물어봅니다. 자신감 있으니까. 이 집 보고 미보상 비율은 없습니다. 단 미보상 비율은 0%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착각함수량에다가 미보상 비율 정의할 필요가 없죠. 그럼 미보상 주수만 적용하면 되겠죠. 그럼 미보상 함수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이 집의 후지 거잖아요. 후지 거. 후지 거니까 미보상 주수 일단 3주 하면 되죠. 3주에 곱하기 1주당 평년 착과수 곱하기 과입 과중 하면 미보상 감수량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이 집 거 지금 홍로니까 홍로 것만 한번 구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3주에다가 얘는 1주당 평년 착과수니까 자, 이렇게 대괄호 한번 쳐도 되고요. 자, 2만 개 곱하기 표준 수확량 6,000kg. 그 다음에 합산하니까 전체 배수량이 10,000kg. 나온 거 나누기 120주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100개라는 얘기예요. 100개. 여기 있는 게 뭐라고요? 100개라고요. 그러니까 3주에 평년에 100개씩 달린 거 얘가 보상 손해 이해원으로 죽어버렸으니까 그 100개씩만큼 달린 거 줄어든 것은 보상 안 할란다 라는 거잖아요. 3주가 죽었어. 근데 이거 보상하는 손해 이해원으로 죽었다고요. 미보상 주수가. 병 들어 죽었다는 거. 그러면 이 병만 안 들었으면 얘는 평년 착과수 한 주당 100개씩만큼 달렸을 거 다 있냐. 근데 그것 때문에 줄어들었으니까 보고 보상 안 할란다는 거지. 1주당 평년 착과수에. 그러다 여기다 곱하기 가액까지 가면 미보상 감수량 나오는 거죠. 똑같죠? 홍로도 똑같겠죠? 홍로도 4주, 4주 하면 되죠? 4주에서 똑같이 2만 개 곱하기 4,000에 그 다음에 만 이게 나누기 얼마? 100 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몇 개 나와요? 80개 80개 곱하기 과중 때려 놓으면 홍로의 미보상 감수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 조건만 주면 이 조건을 주고 후지하고 홍로의 미보상 감수량을 각각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와 같이 계산하시면 된다. 아셨죠? 대신 출제자가 단서를 줄 수 있어. 주당 평년 착과수는 소수점 이하 철사. 이렇게 조건이 온다면 이렇게 한 방에 계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뭔지 알겠죠? 이렇게 한 방에 절대 계산하면 안 돼요. 이 조건을 주면 그때는 한 방에 계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온 이 값이 99.8개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그냥 연속해 보면 99.8로 계산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 얘를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얘를 먼저 계산해갖고 적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보니까 자,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 5,500kg. 그 다음에 여기는 4,500kg. 뭐 해보죠. 뭐 이렇게 모르니까. 자, 계산기 갖고 한번 해보시면 자, 이렇게 조건을 줬다는 거죠. 주당 평균사는 소수점 이하 철사. 하면 자, 후지 거 먼저 뭘 구했냐면 후지의 주당 평균사를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2만 개 되겠죠. 이렇게. 곱하기 5,500에 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누기 120주. 하시면 얼마 나온가 한번 계산기. 저도 궁금합니다. 몇 개 나오냐면 91.6666개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91개라는 얘기야. 되셨죠? 이렇게. 소수점이 잘 싸니까. 그러면 이 집의 미보상 감수량은 자, 3주 곱하기 91개 곱하기 과중 때려 넣으면 끝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단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얘가 제일 무서워요. 얘가 왕이요. 지가 왕이요. 엇방에도 없는데 여러분 교재에도 없는데 얘가 왕이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서는 단서를 굉장히 꼼꼼히 잘 살피셔야 돼요. 고생해서 풀어놓고 나서는 아니 나는 그 답이 아니던데
90일, 아니요, 90일이 아니던데 90일인 게 반을 하면 90이 아닌가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전혀 엄한 답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헤매는 거죠. 그래서 꼭 단서를 잘 보시고 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조건 줄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최고로 어렵게 낸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얘는 계산기 누르실 때 이렇게 누르셔도 되죠. 얘는 이제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계산기 누를 때는 어떻게 해요? 2만 개 곱하기 0.55 바로 누르시면 되겠죠. 곱하기 나누기 120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이때는 분수 표시할 필요는 없고. 헷갈릴 때, 내가 암산으로 얘기해준 소수 분수 못 낼 때는 그때는 이제 당연히 분수를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로 공식을 이렇게 쓰시고 계산기는 빠르게 누르셔도 되겠다. 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한번 봐볼까요? 자, 후지 10년생에서 100개, 80개 다 풀었고 밑에 공식이 있습니다. 나무 피해 시 품종, 제방식, 수령별, 주동, 평년 착과수 있네요. 전체 평년 착과수 곱하기 품종, 재배방식, 수령별, 표준 수확량의 합계, 또 전체 표준 수확량의 합계 나누기 품종, 재배방식, 수령별, 실제 가수. 자, 여러분, 자 나옵니다. 이제 정신 나갔어요. 이제 지금은 어떻게 정신 나갔냐? 여기다가 주당이라고 써놨어요. 주당. 주당이라고. 주당에서 후지, 홍로가 이랬어요. 주당에서 얘는 5.5kg, 얘는 4.0kg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집에 대해서 A 홍로 품종의 1번이 홍로의 품종의 후지 품종의 먼저 평년 착과수 계산하고 두 번째 후지 품종의 주당 평년 착과수 계산하시오.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줘서 당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왜? 생월생시가 똑같은 놈이 누구라고 갖다 때려 곱하면 되겠잖아요. 생월생시가 똑같은 놈이 누구다? 평년 착과수, 표준수확량, 실제 개화수. 그랬으니까 한 주당 후지는 표준수확량 5.5kg라니까 5.5kg씩 표준으로 수확할 수 있는 나무가 몇 주 있다고? 120주 있다고. 이 말이잖아요. 그랬으니까 결국은 후지의 표준 수확량은 5.5kg 곱하기 120주 하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도 홍로도 4kg 곱하기 100주 하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후지의 평년 착과수는 자 2만 개 하겠죠, 일단은. 또 완분할 때 여기에 표준 수확량은 얼마? 5.5kg 곱하기 몇 주? 120주가 되는 거죠. 거기에 5.5kg 곱하기 120주 하면 이거 뭐예요? 후지 거 플러스 홍로 거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4kg 곱하기 100주 하시면 되죠. 결국은 이 값이 아까 큰 값, 5,500 이런 값이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주당 주면 당황하지 마. 그래서 제가 자꾸 막 생월생시가 똑같은 놈들이 선이 있다. 이런 거 갖고 놀아라. 이런 거 갖고 노세요. 이렇게 한 게, 이거 믹싱하면 되잖아요. 표준수확량을 주당으로 주면 그냥 그 주당 표준수확량에다가 해당되는 품종의 실제 가수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표준수확량, 전체 표준수확량이 될 거니까. 아셨죠? 당황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주면, 이렇게 안 준 뒤, 이것도 쪼개야 되네. 이러지 말고, 쪼개지 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4번 문제는 좀 자주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눈여겨보셔야 돼요, 지금. 그 다음에 5번. 다음을 보고 착과 낙과 피해 구성률, 착과손해 피해를 각 조사량을 보고 계산을 하겠어요. 자, 볼게요. 이거 그냥 글씨만 봅니다. 착과 피해니까 착과나 낙과 피해는 똑같아요. 자, 피해 구성률이니까 표본 과실 갖고 조사를 해봤다는 거죠. 해보니까 정상이 60개 나왔어요. 피해 과실이 50%형이 10개, 80%형이 20개, 100%형이 4개. 병충해로 피해 입었으니까 보상한 손해로 피해 입은 건 아니잖아요. 이건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6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집의 피해는 뭐다? 분자에는 뭐다? 피해 입은 과실. 분모에는 전체 표본 과실 합계. 그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바로 봐보세요. 4개 곱하기 1은 뭐예요? 피해 인정계수가 1이라는 100%형이라는 얘기잖아요. 1. 그래서 4개 곱하기 1. 플러스 20개 곱하기 0.8은 80%형 피해라는 얘기죠. 플러스 10개 곱하기 0.5, 50%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나누기 전체 표본 과실의 개수.
자, 60개, 10개, 20개, 4개, 6개. 총 100개네요. 주의하실 점은 그냥 습관적으로 이건 100개야.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100개 하지 말고 항상 합쳐보세요. 왜냐면 이제는 내가 보기에는 102개, 103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틀려보라고. 진짜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옛날 제가 강의 때도 육아타반요 이렇게 해서 막 나온다면 막 강의 들으니 그때는 엄청 많았는데 그렇게 나온답니까? 나오도 안 해요. 근데 나와요. 육아타반율 최소 5개. 나는 그거 보고 이렇게 해도 문제 출제할 수 있겠다 해서 설명해 줬더니 그건 문제는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아니,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데. 그 이후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구나. 그렇게 나오면 이제 갈수록 이렇게 조사 방식을 갖고 응용해서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자, 우박, 일소, 착과표입니다. 착과표도 똑같아요. 자, 착과, 달려있는 과실이 피해를 얼마나 입었냐, 과일들이 어떻게 피해 입었냐라는 거죠. 보니까, 자, 표본주 착과표는 어떻게 나겠어요? 착과표 조사할 때는 기억 안 나십니까? 자, 그 과수원에가 조사 대상 주수가 1000주 있어요. 표본주 몇 주입니까? 1000주가 있어. 그러면 과일을 수확할 때 따잖아요. 그렇죠. 자, 그 집에, 자, 착과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착과는 뭐예요?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 붙을 착자, 달려있는 과실. 그게 피해 입었다는 거예요. 구성률 조사를 해요. 그때는 뭐다? 이 집에 조사 대상이라, 조사 대상 주수는 뭐라고 했어요?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다. 그래서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가 1000주 있다는 거예요, 1000주. 근데 이 집에 홍로하고, 후지하고, 아오리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또, 그죠. 시나로골드. 시나로골드 지금 팔아요. 마트 가면 맛있습니다. 이 네 품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집에 표본주 과일 따야 될 나무 몇 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몇 주가 되겠어요? 기억나시죠? 지금 난데 지금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있죠. 지금 고현생이 네가 모르게 나한테 물어본 거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품종별로 한 주 이상, 과수원별로 몇 주? 3주 이상이잖아요. 그랬으니까 한 주니까 이 집은 뭐예요? 4주네. 4주 따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 집에가 홍로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몇 주? 품종별로 한 주인데 과수원별로 3주 이상이니까 이 집은 뭐다? 3주 따요, 3주. 3주 따야 돼. 그쵸? 3주, 하나, 둘, 3주. 네. 3주. 3주입니다. 3주 딴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둘 다 만족시키는 거예요, 둘 다. 그죠? 그렇게 해서 땄어요. 표본주 따서 보니까 따가지고 정상 50, 80, 100이죠. 정상이 뭐라 했어요? 정상은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입니다. 피해가 없으면 정상. 피해가 아주 경미해. 현미경으로 막 들여다봐. 피해가 있어. 경미하게. 그럼 정상이라는 얘기고요. 50%형은요. 시장에 출하시, 즉 내다 팔 때 정상 과실에 비해 대상이 누구라고요? 정상 과실이라고요. 정상 과실에 비해 50% 정도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품질의 과실을 50%. 통계 조금 상처 났어. 시장에다 팔면은, 이거는 절반 정도 가격 받겠다. 누가 판단한다고요? 평가사가 판단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게 뭐다? 50%예요. 그러면 계약자가 옆에서, 야, 시장에서 그거 사도 안 해? 누가 사도 안 해? 네가 팔아갖고 와. 그럼, 그것은 시장 판매하거나 가공용 공장에 공급하는 거랑 무관하게 손해평가사의 고유 판단의 기준입니다라고 설명드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장 팔아고 그러니까 또 그럼 또 내 아까 실고 가서 또 팔고 오지 말고 그러면 좋겠지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농민 입장에서. 그렇지만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80%는요, 시장에 출하는 곤란하지만 가공용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의 과실, 즉 요즘은 즙 많이 내죠. 사과즙, 포도즙 많이 내잖아요. 그 즙입니다. 즙용, 그 가공용입니다. 100%형은요, 시장에 출하도 곤란하고 가공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품질의 과실을 100%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흐름이 지금처럼 이 표 이렇게 주는 흐름 시대는 갔어요. 지금 저는 이제 빨리 착과피해, 낙과피해 이제 구성조사 해보라 하려고 연습하려고 이제 하는 거고, 이제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집이 피해가 없다. 자, 피해 없는 것을, 피해 없는 과실 100개. 그 다음에 시장 출하 시 50% 정도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거 20개. 시장 출하는 안 되지만 가공용의 공급 과실이 10개. 시장도 못 팔고
가공도 안 되는 거 5개. 그리고 피해가 경미한 과실 50개. 병충해 과실 6개.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했다 보니까 이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때 자 착과 피해든 낙과 피해든 분자에는 뭐다 피해 있는 거. 분모는 전체 거예요. 분모는 전체 거니까 100개 플러스 20개, 10개 플러스 5개 플러스 50개 플러스 6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분자에 따르면 피해 있는 것만. 그래서 이 피해 있어요, 없어요? 이게 피해 인정계수. 정상이다, 50%다, 80%다.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피해 인정계수가 0입니다. 0. 그래서 피해 인정계수가 0.5, 0.8, 1인 것들만 올리는 거잖아요. 자, 얘는 피해 인정계수 몇입니까? 0.5잖아요. 50%이니까. 50%면 얘는 몇 %이에요? 80%이잖아요. 그래서 0.8. 얘는요, 100%이니까 1. 얘는요, 피해 인정계수가 정상이다, 아니다? 정상이잖아요. 피해가 경미한 거. 병충해 과실,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피해, 보상할 소리 피해 입었냐고요? 안 입었다고요. 그래서 얘도 0이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분자에 올릴 것은 피해 인정계수가 존재하는 것들. 50%형, 80%, 100%짜리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면. 그래서 지금 트렌드는 얘를 쪼개놓는 트렌드예요. 또 정상이고 얘도 정상이잖아요. 정상 과실의 정의는 뭐다? 피해가 없거나 또는 그 피해가 경미한 과실의 정상이라고요. 얘를 쪼개놔. 없거나 해서 딱 끊어지잖아요. 그랬으니까 피해가 없다. 그러면 정상. 피해가 경미하다.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집은 올라갈 수 있는 게 20개죠. 20개 곱하기 0.5 인정계수 플러스 10개 곱하기 0.8 플러스 5개 곱하기 1 하시면 끝. 이렇게 됐죠? 자, 단감입니다. 단감 가율동상입니다. 봐볼게요. 나머지는 풀어보시면 되고요. 정상 과실수 있고요. 피해 과실인데 중요한 것은 단감이 가율동상이 있죠. 가율동상이면 무슨 피해만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착과 피해 발생한다 했죠. 과일 안 떨어뜨립니다. 안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착과 피해 발생하는데 단 가율동상으로 이 피해가 인정되고 잔해일 수는 30일이다. 그럼 뭐다? 이 피 보험 가율동상의 보험 종기, 감 보험 종기는 언제예요? 11월 15일이잖아요. 이 집은 보니까 10월 15일경에 사고를 한 것 같아요. 약 30일 잔해일 수가. 그러면 그때 15일 날 이파리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보험 종기까지 과일이 덜 크겠죠. 잎이 없으면 덜 크잖아요. 그거 보상해 주려는 거예요. 정상과실도 그만큼 피해 입을 거다라고 해서 정상과실도 피해과실로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차가표 봐보세요. 정상과실 100개 곱하기 하루에 몇 프로씩입니까? 하루에 몇 프로예요? 0.003일이니까 0.31%예요. 0.31%. 그걸 이제 치수라니까 0.003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과실수 곱하기 0.003일 곱하기 얼마만큼? 자녀 일수만큼 정상과실이 피해 입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출제자가 위를 보고 정상과실의 피해 과실수를 계산해 보시오. 그러면 뭐만 계산하면 돼요? 정상과실 곱하기 0.003일 곱하기 자녀 일수까지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플러스 자 7개니까 100%의 피해 과실수 곱하기 1 플러스 80%의 피해 과실수 곱하기 10 그다음에 30개 50%의 피해 과실수 곱하기 0.5 30개입니다. 이렇게 나누기 전체 과실에서 피해 구성률 찾아내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나머지는 다 비슷한데 지금 단감 떨분감이 적과 후에 가을동상의 피해로 인해서 이 피해가 있냐 조건이 단감 떨분감이고 발생기에는 가을동상이고 이 피해가 인정됐다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 가을동상에는 10월 31일 이전에 발생해야 됩니다. 1과목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보통 2과목에서는 10월 31일 이전이란 말이 이제 없어졌어요. 옛날에 2과목이 있다가 1과목으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 피해가 인정됐다라고 하면은 정상과실, 피해과실을 분리해야 되겠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거 봐볼게요. 자, 적과 전. 자, 중요합니다. 적과 전이네요. 적과 전에 자연재해가 발생했고요. 종합에 가입했습니다. 이 집이. 그런데 평년 착과수가 자, 10,000개, 적과 착과수 7,600개. 적과 전에 자연재해 냉해 피해가 인정됐대요. 자, 이 집에 착과 손해 피해율을 물어보는 거예요. 착과 손해 피해율. 자, 착과 손해 피해율이 있고,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 기억나시죠?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는 어떻게 해요? 적과 후 착과수. 적과 후 착과수에다가
곱하기 착과 손해 피해율이에요. 얘는 다음 사고 때 맥스값이 될 수 있어요. 기사고의 맥스값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가후 착과수의 착과손해 피해율인데 이 착과손해 감소해서 산정할 수 있는 조건 기억나신가요? 첫 번째, 적과 전에 종합에 가입해야 됩니다. 즉 5종의 한정에 가입하지 않아야 됩니다. 5종 한정 특에 가입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과 전에 자연재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착과율이 100% 미만이어야 됩니다. 100%면 안 돼요. 100% 미만이었을 때. 그때는 착과손해 피해율로 착과손해 감소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 착과손해 피해율은 이제 제가 붙인 거예요. 얘는 뭐다? 착과율에 따라서 달라져요. 착과율이 60% 미만. 사실 60% 이하 그래야 되는데 미만했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때는 뭐다? 착과손해 피해율 5%. 게임 끝. 이렇게 되죠. 그러면 착과율이 60%, 58%다. 뭐 50%다 하면 뭐다? 적가후 착과수의 5%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착과율에 따라 다르니까. 두 번째, 착과율이 60% 미만이니까 이제 60% 이상 나오겠죠. 그래서 60% 이상 100% 미만일 때 그때는 착과손해 피해율은 착과손해 피해율의 최대값은 5%거든요. 그래서 5%로 안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5% 곱하기 자 60% 했으니까 100에서 남은 게 얼마 남았어요? 40 남았어요. 40. 그래서 100 마이너스 착과율입니다. 얘가 착과손해 피해율이에요. 어떤 피해율? 착과율이 60% 이상 100% 미만이 대상. 대신 착과손해 감소해서 산정하는 조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과전에 종합에 가입해 있어야 돼요. 근데 자연재해가 발생해야 돼요. 적과전에 종합에 가입했는데 조수의 화재가 발생했다.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네. 그리고 착과율이 100%입니다. 착과율은 뭐냐? 이 착과율이라는 것은 적과후 착과수 나누기 평년 착과수입니다. 자, 평년 착과수 대비해서 적과후 착과수 몇 프로 달려있느냐? 착과율, 과율이 달려있는 비율, 착과율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집 보니까 자연재해고의 평년 착과수 10,000개, 적과후 착과수가 7,600개고요. 적과전에 자연재해 인정했죠? 자, 그럼 이거 3개 다 만족했나요? 적과전에 앞에 봐보세요. 자연재해 종합가입했다 했으니까 종합가입했습니다. 자, 자연재해 냉해 피해 인정했습니다. 자연재해 있네요. 착과율이 76%니까 100% 미만에 해당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집에 착과손해 물어보는 게 뭐예요? 피해율만 물어봤어요. 착과손해 피해율만. 그러면 이 집은 먼저 착과손해 피해율을 알기 위해서는 착과율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착과율이 몇 프로예요? 그 집은 76%라고 조건 줘버렸잖아요. 76%면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에 해당된다고. 여기에 해당되니까 5%가 맥심이고 그거 갖다가 40분의 100 마이너스 76 착과율 됐죠? 자, 그러면 100에서 76 빼면 24. 4, 6은 24. 그래서 5, 6은 30에서 3%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서 76% 잘 기억해 놓으세요. 76%하고 80%. 80% 하면 묻지 마라 2.5%예요. 76% 하면 3%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착과손해 피해율은 뭐다? 3%가 답이고 이 집에 하나 더 착과손해 감수 과실수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는 어떻게 한다? 적과후 착과수에서 7,600개에서 곱하기 0.03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착과손해 감소할수가 계산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집에서 묻는 것은 뭐예요? 착과손해 피해율만 물어봤어. 그래서 3% 쓰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